우리는 8년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 내 아이는 8년도 못 살았는데 인생을 8년도 안 살고 나오려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1급살인과 같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이제 근무 중이었는데 한 일요일 그냥 평범한 하루였었어요. 한 3시 반 조금 넘어서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내가 오빠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또 그랬더니 빨리 와. 근데 의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버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지금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고 그냥 소아 응급으로 해서 거기 그냥 앞에다 차 대고 그냥 바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고 갔더니 아이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베드 위에서 아이 이제 심폐소생하고 있었고 아내는 바닥에 거의 실신돼 있고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신돼 있고 안 믿겨졌죠. 아침에 멀쩡했던 아이였는데 의사 선생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시냐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사망 판정 받고 장례식장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나갔는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게 그냥 뭐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게 꿈인가? 이게 정말로 무슨 일이지 막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영화실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조금만 좀 시간 좀 달라고 막 하면서 근데 꼭 다시 눈 뜰 것 같고 살아날 것 같은데 지금도 눈 떠 있는데 아이 빨리 놓고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저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펀치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빠 갔다 올게 펀치하자 그러면 애들이 주먹으로 이렇게 때려주거든요. 근데 둘째가 그날따라 아빠 오늘은 빨리 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빠가 오늘 빨리 올게 그랬는데 그날따라 또 이상하게 둘째 아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딱 쓰다듬으면서 머리 튼튼해야 돼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둘째 아이 말대로 일찍 갔죠. 이렇게 해서 이 사건 때문에 가게 된 거죠. 엄살도 되게 좀 많았던 아이였거든요. 화장장에서 이 아이를 거기에 불구덩이에 넣는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진짜로 너무 미안하고 얼마나 뜨겁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이 가해자가 음주다. 대낮에 음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고 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사망 판정 받을 때까지 너무 취했으니까 집으로 귀가시키고 아침에 한 7시 정도 조금 넘어서 이런 정장도 아니에요. 그냥 허스름한 옷에 아들을 데리고 와요. 처음엔 누군지 몰라서 조문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는데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물쭈물하게 가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가해자구나. 너네가 여긴데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러면서 제가 막 소리치면서 막 욕하면서 이렇게 조차냈어요. 지금 그 추측에는 자기는 장례식장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죄를 길러 갔다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아들이지 하면서 또 거기서 막 했는데 욕을 막 했던 게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살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불러서 그때 내가 욕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네 아버지는 솔직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나는. 뭐 하고 지내냐고 그랬더니 지금 뭐 막노동하면서 이렇게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 거 아니냐. 너 삶이 있지 않냐.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해서 줬던 겁니다. 가해자도 네. 반성문을 굉장히 많이 제출했다고. 반성문을 한 통씩 제출하는 게 매일 한 통씩 제출하는 게 아니라 3통, 4통 이렇게 해서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쓰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예. 토요일, 일요일은 제출을 못하니까 월요일 되면 7통, 10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걸 누가 써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 항소 재판까지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 탄원서까지 쓰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죠. 저희는 이거 탄원서까지 그러면 혹시 감형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들도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라고 아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가해자한테 네. 뭐 사과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받을 생각도 없었고요. 마지막에 뭐 재판정에서는 이제 뭐 판사님 앞에서 이제 저희 쪽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뭐 죽을 죄를 뭐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용서가 사실 할 수가 없죠. 예. 가해자가 왜 그런 지경에
그래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 2.5단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집합금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때가 이제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기 축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 눈을 피해서 조기 축구를 하고 아마 아침부터 이제 낮술을 다들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술자리 갖고 이렇게 해서 7km 정도 운전하면서 사고 난 지점이 약간 커브길이거든요. 이쪽이 커브하면서 아마 잠들었던 것 같아요. 가로등이 들이받고 가로등 쓰러지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때 그 중 회원분 중 한 분이라도 오늘 모이지 맙시다라고 했었으면, 아니면 식사만 하고 그냥 집에 갔었다면, 그런 거 규정 하나만 제대로 지켜줬었다면 우리 아이의 이런 소중한 생명은 정말 지켜줄 수 있었을 건데, 그분들 혹시 이런 방송 보신다면 면허증 반납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혹시 뭐 가해자가 뭐 일을 많이 한 적이 없고 이런 일?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쯤에도 이제 음주 전과가 있어요. 지금 목에 걸고 계신 거 이거는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 유치원에 이제 1일 거래하는 이런 거인데, 이게 핸드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이제 물건을 사는 이런 용도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항상 메고 다닙니다. 예. 유치원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까슬까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거 고통은 뭐 아이에 비하면 감내해야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꼭 만나야 됩니다. 어느 날은 꿈에 집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삐져 있어? 그랬더니 나만 혼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꿈에서도 맞다, 아이가 지금 없지 이 생각도 드는데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피해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엄벌탄원서랑 그 가해자한테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는 법,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저희처럼 언론이 그래도 좀 뉴스에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지만 사법부에서 그래도 이 사건 약간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거가 좀 되는 건데, 재판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게 왜 가해자를 위한 게 훨씬 많구나, 가해자가 이게 감형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많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형 기준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더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양형 기준 때문에 처벌이 너무 낮게 돼 있으니까 재판을 받아도 판결이 나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판사님이 용서하고, 정말 이건 뭐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자식을 잃은 입장에서는.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1심은 검사가 10년 구형했고, 1심 판사가 감형해서 이제 2년 감형돼서 이제 8년형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반성문 많이 냈던 분이 가해자가 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8년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 내 아이는 8년도 못 살았는데 인생을 너는 8년 살고 나오려고? 8년도 안 살고 나오려고? 정말 이게 피해자를 위한 판결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결문에 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반성을 하며 그걸로 해서 8년을 확정했다는데, 근데 어떻게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는 거를 이 양형 사유에 그걸 넣었을까?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다 종합보험 들고 있는데 이게 피해자를 위한 판결이니까 이게 정말로 다 가해자를 위한 거지. 근데 이런 마음을 재판부에서 헤아려주지 않는다면 그런 판결을 내봤자 진짜 저희 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죠. 이 사람 나중에 가석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막 그 고민이 들고, 모범수라고 막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되고, 정말 음주로 인한 거는 가석방이나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나왔듯이 음주운전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아이는 살해당했거든요. 저는 살인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의예요. 저도 처음에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이고, 이제 뭐 아이를 뭘 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살인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술 먹고 이런 사단이 난다는 거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있었던 건데, 당연히 내가 이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아는데도 했다는 거는 고의고, 그거는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운전이 맞아요. 얼마나 사람이 더 죽어야 바뀔 거냐. 이게 정치권이든 사법기관이든 정말로 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도 그렇고 이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첫째 아이도
다들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고요. 근데 뭐 병원 다닌다고 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와도 저희 마음은 절대 치유를 못 시킵니다. 그냥 저희가 어차피 평생 안고 가야죠. 저희 치료보다 오히려 첫째 아이 이 심리 치료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몇십만 원대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갈 때마다.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지원 같은 걸 좀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지원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야 재판부들이 뭐 정부나 어디서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때마다 저희 아이 사건 때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법을 더 뭐 강화해야 된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음주 탐지기를 해야 된다. 뭐 어느 나라는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거를 다 비교하면서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또 다시 또 잠잠해지고 있다가 또 사건 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냥 처벌이 정말로 제일 강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주 사고를 안 도 음주운전만 걸려도 그냥 바로 다음부터 자동차 구입 못하게, 운전 못하게, 그다음 면허증도 뭐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못 가입하게 이렇게 다 하고, 또 이것도 그래도 운전할 사람은 또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처벌이 제일 크게 나야지 그나마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대전의 승하양 뭐 저희 아이 작년에 청담동 동원군처럼 아이가 다치는 사고는 더 그렇고 아이뿐만 아니라 이 음주로 인해서 치상이나 치사가 됐다 그러면 못 나오게 해야죠. 사실 영원히 사회랑 격리시켜야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안 되죠. 이 사람이 다시 출소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만약에 마주쳐서 제가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저는 더 주저앉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계획은 따로 없고 그냥 우리 둘째는 만나서 나중에 좀 만나는 날 기약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한테도 아빠가 지금 바로 못 가는 거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형아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챙기고 엄마랑 아빠랑 형아랑 많은 추억 쌓아서 우리 만나면 아빠가 많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좀 전해주고 싶어요. 사법부의 관례적인 판례와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의식과 시선이 우리 아이를 비롯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무기징역과 같은 선고로 음주운전이 계획적 살인과 같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알리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